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입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의사회 회보인 히어로즈 제2호 제작이 시작되면서 지난 호에 원고를 주셨거나 앞으로 주실 분들과의 가벼운 대담을 통하여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에 큰 힘이 됩니다. 포탄에서 사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게 뭐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하는 거에 차단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알기닌 같은 것도 중성지방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포탄에스의 핵심은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적어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한 800mg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형으로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포탄에스는 그거를 해냈고, 이 다음에 과연 생성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체중 감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플리먼트 맞죠? 뭐 주장에 의하면 전 세계 보습 시장에서 1등하고 있는 걸로 이제 맞나요? 우리 큰아이도 아토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토피의 가장 양대사, 이것도 피부과 원장님들 보시면 또 알죠. 아토피의 양대사 그거잖아요. 가려움증하고 건조함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크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딸이 꽤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단점은 외출을 나가거나 이럴 때 좀 끈적거려서 밤에 목욕하고 바른다. 우리들끼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MD 크림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최재환은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독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오셔서 지금은 어반베이스라고 하는 데서 인테리어 총괄 및 기업 고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시스 그룹의 서로의 광장, 팀 스마트, 포르테라인 이런 작업을 하셨고요. 청담동에 있는 멀티샵 마드라스 작업하셨고요. 종로구의 주택 리모델링 작업. 오늘은 건축이라는 게, 제가 전공을 건축도 해보고 의학도 해보니까 건축과 의학이라는 게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료라고 하는 게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실용적인 과학 학문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뭐 다양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너무나 거칠은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최재환 작가한테 건축이란 또는 공간이란 뭐 이거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 작품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직업 안에서 특히 이제 예술이나 건축이 특정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면, 저는 오롯이 밸런스만 봅니다. 이를테면 동그라미가 더 우수하냐, 네모가 더 우수하냐, 이거는 평을 할 수가 없듯이 해당하는 공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 공간에서 무엇이 필요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맞는 밸런스만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철학이랄 것도 없고 주제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새로워 보이지만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굳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 주시면 밸런스하고 타임리스, 이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그런 반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한국적 현실에서 그 첫 번째, 저번에 강한성 건축 사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소위 디자이너들한테 너무 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외부적인 것들을 이미 벌써 프레임을 짜놓고 내부로, 소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거기부터 먼저 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간을 만들어.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너희들이,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 최재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밸런스가 또 따라가는, 저도 밸런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과 소양의 밸런스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수익을 위한 건물이라고 하면은 자본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건축가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뽑아내면 되는 건데, 거기서 혼자 내가 역작을 남기겠다고 하면 또 안 맞겠죠. 반대로 이 목적 자체가 평생을 살 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히스토리나
그리고 가족 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앞으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 주제는 차치하고 평당 얼마니까 맞아.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가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자꾸만 외부의 조건이나 시대 탓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제가 또 누군가한테 혼날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듯 건축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 실력이 상당합니다. 이미 주변 국가인 뭐 중국이나 일본은 넘어선 지가 오래예요. 물론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제 자체를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 이런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제는 뭐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 우리 먹는 문화에 있어서 그 요리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을 녹아내는 뭐 편스토랑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그다음에 뭐 백종원 선생님은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셨고 그 다음에 옷도 보면은 아주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제가 그걸 접하지 않아서인지 왜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은 디자이너가 총괄 감독으로 진두지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짓는 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디자이너를 좀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니 그게 제가 맞게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자본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의식주 가운데서 혹은 디자인의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게 건축이겠죠. 패션 당연히 중요하지만 옷을 만드는 게 집보다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건물을 짓는다 수십 수백억 혹은 그 이상 들고 예를 들면은 종합 스포츠타운 하나 건설하는 거는 몇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 자본, 투자, 예술 이런 밸런스에서 예술과 디자인이 좀 밀려낸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이나 직접적으로 데이터에 축적이 되는 노동력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경쟁이나 어떤 우리가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배제해도 되는 1순위로 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식의 변화도 좀 많이 필요한 나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네. 이제 모두들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공간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있지만 그 뭐랄까 전체를 디렉팅해야 될 사람은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매체를 이용하시는 여러 건축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고급 키친보다 싼 게 디자인 비용이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문 있잖아요. 4인분 같은 3인분 주세요. 이게 사실은 디자인이랑 건축 설계에 비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는 걸 짜주세요. 그럼 저는 반문을 하죠. 제가 왜요?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어떤 요식업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다고 치면은 사장님들의 열의 9분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제가 권리금을 얼마 줬고요. 여기 보증금이 얼마고요. 저희가 장비랑 의자랑 테이블 사는데 얼마가 들어서 3천만 원 남았습니다. 3천만 원에 마무리해주세요. 그 마지막 솔루션을 왜 우리한테 줄까요? 반대로 디자인비와 인테리어는 얼마를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권리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지는 저희가 뭐 메뉴 개발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건데 인테리어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안에서도 레벨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거는 무척 반대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소개를 작가라고 해주셨지만 저는 작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공간이나 건축은 작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을 하는 분들과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 길을 걸으면서 보았던 지물포 사장님들이랑 이를테면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도 자꾸 나누기 시작한다고요. 각자 자기의 소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나누지 말고 수주라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비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칫 뭐 가스라이팅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 공간이 당신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줄게요 라고 가는 건데 우리 예산 얼마예요? 얼마짜리 해주세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이해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결국엔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바꾸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목적에 맞게끔 나는 이러한 좀 스토리가 있는 건축을 갖고 싶다. 나는 분양률 100%를 달성하는 건축물을 갖고 싶다. 나는 초저가 건축물을 갖고 싶다.
각자의 목적을 좀 존중하면 음.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도 좀 줄고 우리가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나누지 않으면 최저 비용에 투자하는 데서도 작품을 갖고 싶다고 해요. 오로지 목적이 무슨 분야인데도 말인지 작품을 갖고 싶다고 해요. 그래도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메인의 한윤수 박사랑 그 인터뷰 자기 얼굴은 찍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만 땄을 때 그 한 박사가 이런 식으로 저기 멘트를 하더라고.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조금은 좀 반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는 걱정하더라고. 이렇게 그 핸드폰 배터리 나갈까봐. 그래서 내가 뭐 차에도 뭐 요즘 뭐 저기 충전할 수 있고 그런 게 요즘 한국 차 잘 돼 있지 않냐 이랬더니 한 박사의 반론이 뭐였냐면은 그 자기가 볼 때는 미국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뭐 엔진이라든지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다 똑같게 하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뭐 5개, 6개, 7개로 나눠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아예 딱 뭐 한 2가지 종류로만 나눠가지고 아예 그걸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분들은 조금 각성하시고 또 요구를 또 기업적인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이제 작업자를 자꾸 긴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우리가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초롱성을 쌓게 되죠. 저는 그냥 집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우할 거면 전 이 프로젝트 못하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게 30대 건축가에서도 나타나요. 소위 젊은 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네가 싫어했던 스승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객이 더 예민하게 접근을 해서 정확히 아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공정거래를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머릿속에 예산이 있으신데 그보다 과한 걸 요구하시면 안 되겠고, 건축가도 이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10년 이상 공부를 했고 10년 이상 또 실무를 해서 다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데 이분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해서 겨우 3번 만났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서 그 합의점을 찾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최상의 조건,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견적을 논할 때 최저가라는 없습니다. 최저가가 있습니다. 그 최적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뭐 건축하는 사람이 요즘 물가 아시잖아요. 이 돈에 집 못 지어요. 이럴 필요 없이.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나는 장사꾼입니다 그래, 고백하는 그래.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축주 분들도 요즘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힘을 내밀어 주시는 거고요. 최저가라는 그런 표현은 진짜 멋진 터미널로지다. 저기 바로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 최재환 대표한테 인테리어란 살짝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 3년 뒤에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 강원도 의사협회 그리고 춘천시 의사협회 사무실을 네네. 조금 더 넓은 데로 네.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인테리어만이라도 좀 작업하시기 편하고 네. 또 우리가 회의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그 초석이라도 내가 만드는 게 내 네. 개인적인 목표이거든요. 훌륭하세요. 최재환 대표가 보실 때 저희가 이 공간에서 네. 좀 이렇게 좀 뭐 지적해주고 싶으신 거라든지 이런 의사의 사무실 공간을 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다. 뭐 총론적인 측면에서도 네. 괜찮고 네. 돌발 질문이라서 미안해요. 이게 그 컨퍼런스 룸이죠. 여기가 이제 컨퍼런스 룸 예, 그리고 사무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최악이죠. 네. 컨퍼런스 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욕 저도 바가지로 먹더라도 지금 나할 말을 해야 연구자고 되겠어.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구 주제가 음. 어포던스라고 해서 공간 지원성이에요. 그래서 공간 심리의 한 부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면 정신분석학이나 정신신경학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또 저 반도 모르는 게 왜 저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위계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는 게 좀 잘못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원탁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문화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그보다 훨씬 엄격한 공간이 형성되는 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명을 써야 됩니다. 어떤 마감재를 써야 됩니다. 어떤 의자를 써야 됩니다. 하나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 위계 설정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뭐 견적이겠죠. 네, 이게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이제 깃발도 좋고 이거는 되게 무서운 앵글이에요. 강원 의사가 딱 현판 놓고 양쪽에 태극기하고 해당한 기 놓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셔서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 자체도 영화 엑스페리먼트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어떠한 권한을 주면 이 무섭게 돌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좀 없애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선을 넘게 되면은 입식 토론장이 훨씬 좋습니다. 조식 토론장보다는 동그랗게 하거나 우리가 이제 작은 바 같은 거 커피 한 잔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요즘 그래. 다 뭐 태블릿도 쓰고 하시니까 그래, 그래. 놓고 위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앉지 않고 서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 그거를 조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색깔이나 마감재는 나중에 얘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컨설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의사협회 회원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네. 꼭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 선생님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어떤 뭐라 그래서 동료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최대판테 어떤 케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게 지금 자기 집을 짓는 거라든지 예, 또 자기 병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될 수 있을 텐데 최대판테 사는 집이랑 또는 일하는 병원 공간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하신 거 예전부터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하셔도 되고 네. 다 맞는 말씀들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무 공간을 하던 아니면 아까 이제 자영업 사생들이 많이 쓰는 요식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항상 그 자기만의 공간을 제발 설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뭐 노동자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대형 마트에서 캐셔 직원분들이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하듯 저는 거꾸로 저야 이제 박 원장님은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저는 가장 불쌍한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의료인이기도 해요. 간호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 쉬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원장님들이 원장실이 정말 원장실일까요? 거기는 맞아. 직장이에요. 맞아. 거기는 직장이지 정말 자기 쉬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어디 쉬려고 그래? 사람이 쉬어야죠. 그러면은 식사하시고 손 씻고 잠깐 눈 붙이거나 아니면 다음 환자, 이전 환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크지 않아도 돼요. 의자 하나도 되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안마 의자도 좋고 0.5평만 돼도 자기만의 공간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좀 이따 제가 뭐 포트폴리오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만의 공간을 좀 설정하셨으면 한다는 것. 원장실은 원장실이 아니다. 거기는 진료를 보는 정말 좋은 일하는 공간이다. 공간이지 원장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도 계실 공간이 있고 오늘 또 여기 여러 손님들 오셨지만 제약사 선생님들이나 의료기기 선생님들도 꺼다놓은 보릿자루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대기 공간. 예진실을 만들면서 대기 공간을 안 만든다? 이것도 조금은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고급의 의자를 놓고 최고급의 대리석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용에 대한 좀 전용화 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감옥이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서- 뭐 이 투평가 뭐 이런 네. 걸 쓰죠. 예. 예. 환자분들 네네.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뭐 간호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너 나오지 마. 맞아요. 맞아요. 차트 내가 갖다 줄게. 다음 환자분 여기 안내해드릴게. 너 나오지 마. 이 공간이 되니까 다 차치하고 나 혼자 잠깐 5분 동안 있을 만한 공간. 저는 사실 그게 병원에서 중요한 거지. 앞으로의 병원 공간 레이아웃의 트렌드는 뭡니까? 사실 없어요. 제가 사실 병원 공간 논문 썼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손님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안락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원장님 선생님이 자기가 좀 휴식을 통해서 리플레시를 해야지 다음 업무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스텝 선생님들도 좀 쉬어야죠. 못 앉아 계시잖아요. 동양. 잠깐 엉덩이 거칠 공간. 이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또 똑같은 결말인 거예요. 자재, 디자인 이건 다음에 얘기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대 좀 작품 좀 이렇게 좀 케이스 스터디 우리들끼리는 뭐 케이스 리뷰 네. 케이스 리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최재환 대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PPL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라일터에서 만들고 있는 봄내 커피, 그다음에 덱세릴 보스크림, 그리고 포탄 S라고 하는 체중 감소에 조금 도움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플리먼트 이런 데서 저희 PPL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좀 어떤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숙제를 주셔서 준비는 했는데 다 소개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그렇고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라고 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일전에 제가 이제 퍼시스 그룹에서 본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퍼시스. 네, 정확하게는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닙니다. 퍼시스 자체에서 음. 워낙에 사업이 잘 되죠. 그래서 제2의 로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제2 로비에 만든 거고 가변형 공간. 사실 여기에 있는 집기들이 다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컨셉이었던 거죠. 쇼룸으로 설정을 안 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안테나는. 네, 맞습니다. 안테나.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뭐 갤러리에서 그림을 놓고 네. 한 발자국 뒤에서 네. 보잖아요. 네. 만지지 마세요. 네. 론터치 써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제 파는 제품이 이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마치 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앉아보고 핸들 만져볼 수 있듯이 네. 다 사용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네. 공간이라서 네.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네. 이를테면 이게 200평짜리 원룸이에요. 음. 기둥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음. 그럼 공명이라고 해서 말소리가 굉장히 울리겠죠. 그래서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흡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저도 그렇고 주안점을 두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랑 미학적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래도 돼. 이건 미학적인 부분이니까 기능이 다소 떨어져도 돼.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아예 안 맞는 말이에요.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미학적인 부분을 다 밸런스 있게 조화가 되는 게 좋은 디자인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미팅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하는 공간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레일이 달려서 섹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잠깐 휴식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1인 컨버전 시대다 보니까 개별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밀도 있는 회의가 필요하다. 별실이 있는 거고 최근에 이런 것들은 병원 공간에서도 꽤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류율이라고 해서 ON을 누르면 이렇게 뿌옇게 돼서 프라이빗한 공간이 오프를 하면은 다시 맑아져서 사용하는 거니까 아까 요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병원 공간에도 꽤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 휴게 공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밖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지가 되되 나의 어떤 프라이빗한 거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더 부가 장치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요거는 모 기업의 이제 사무공간 본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주 작은 매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단기간에 기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건드려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용성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망이 있죠. 여기 대표님도 욕망이 있을 거예요. 가게 하나로 출발을 해서 견실한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욕망 포인트를 만져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데드스페이스라고 해서 못 쓰는 공간인데 조금 고급화 처리를 했죠. 정자 사무 공간에는 비닐 장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로비에는 대리석을 깔아드렸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보통 대표실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오고 가시는 손님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 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일견 자부심을 좀 드려야 돼요. 내 회사, 내 사무실에 대한 어떤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통로를 나가면 엘리베이터 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인사가 한 번에 안 끝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그래서 다음 미팅 물어보고 이번 주에 뭐 만나서 술 한잔 할까요? 이 얘기로 또 5분이 지나요. 그럼 아예 그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배웅하고 맞이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좌석은 그냥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무 공간에 아까 말했던 대기 공간이 일종의 백화점 쇼룸처럼 보이게끔 좀 설정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 사무 공간이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좋은 의자 알아서 사세요. 그럼 오히려 잉여 공간이라고 하죠. 남는 공간에 어떤 포인트를 줄 것인가 거기에 맞춰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그 잠실의 석촌호수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룸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대표이사 같이 말아요. 임원실도 같이 말아요. 뺐고 회의실로 만들어요. 왜 자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해당한 담당자들, 음. 굳이 직군으로 얘기하면은 뭐 팀장급들, 대리급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분들 빨리 미팅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부사장 내지는 임원 자리였는데 이건 제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실무자들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놀이공원 보고 좋잖아요. 눈 와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의류 매장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사무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뉴얼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닷가에 만든 갤러리형 카페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나름 제가 요거 했을 때만 해도 손가락 하나에 꼽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컨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고요. 일단 건축법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해안선 안에서 6m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구조도 있고 밀물 썰물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바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부 레벨, 그 다음에 책상이 아니죠. 이제 테이블에 앉아있는 레벨이랑 해가 뉘엿뉘엿 때, 만조 때, 그러니까 물이 꽉 찼을 때 발밑에 물이 차는 걸로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건데, 과거에는 이제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건축사가 아니라 도편수라고 불렀습니다. 도편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나무를 딱 들고 좋은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찍고 그 높이가 설정이 되면 거기가 대청마루예요. 거기로부터 레이아웃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흉내낸 겁니다. 건물 좀 안 이쁘면 어때요? 누가 본다고. 근데 내부에서 제가 이제 주 전공이 실내 건축이다 보니까 이건 건축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라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꺼낸,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뒤집어서 설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던 것도 이건 조경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숲에 있던 나무들이고요. 원래 있던 야경, 원래 있던 석경이라서 그 앵글을 놓고 그 화면에 맞게 거꾸로 그림을 그리고 거꾸로 구조를 계산하고 거꾸로 건축법을 맞춘 거예요. 건축법을 맞춰놓고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건축으로 보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화 용어인데 걸어가면서 보이는 장면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전히 시퀀스로만 디자인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내가 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안전한 게 생겨야 되니까 난간을 만드는데 실제 난간을 하면 앵글이 다 깨지잖아요. 강화 유리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화 유리를 만들고 바닥은 물을 채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물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걸 용인할 건축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까만 돌을 반짝반짝 닦으면 마치 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곳이랑 만조 때 물이 꽉 찬 그 선을 맞춰서 거꾸로 디자인한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예, 여기에도 외부의 창이 이 뒷면으로는 산이 굉장히 안 이쁩니다. 그러면 그 산을 깎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경을 해야 될까요? 그 있는 산을 왜 그래요? 있는 못생긴 부분은 가리고 예쁜 부분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디자인하고 그 해당하는 앵글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자르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를 자르면 안 이쁜 게 보여요. 안 이쁘면 가리면 되죠. 화장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실하고 키친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됐던 아주 힘들게 사시던 분이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똥 싸는 건 똑같아요. 맞아. 그럼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공간,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다른 데 차라리 뭐 의자 하나 빼고 붙박이장 하나 빼더라도 화장실에 좀 많이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겠다. 여기는 이제 하부에 해안가 내려가는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계단에 모든 걸 몰빵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를 나오셨으니까 루꼬르비제라는 선생님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걸어가면서 숨겨졌다 팍 펼쳐지는 풍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계단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맨 아래 해안가를 보여줄 때 이미 사실은 올라오면서 봤어요. 주차했을 때도 봤고. 근데 파도가 보이고 섬이 보이는 거를 다시 한번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뱅글뱅글 내려가면 짜증나죠. 근데 짜증 냈다가 한 번에 쫙 펼쳐지는. 나머지 인테리어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16대9 와이드보다 훨씬 큰 뷰가 나와서 섬 보입니다. 바다 보입니다. 끝. 그렇게 해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석경 때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건축가가 설계할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수가 없고요. 밀물 썰물이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남겨지게. 그러면은 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문명을 따라가야 되죠. 요즘 어차피 핸드폰 사진 다 세로로 찍잖아요. SNS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실제 핸드폰 카메라 앵글을 띄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려서 설계했어요. 여기 찍으면 딱 그 액자만 나오거든요. 다른 앵글은 필요 없죠. 뭘 도면을 그리고 뭘 설계를 하겠어요. 핸드폰 앵글이랑 비율 똑같이. 그게 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의자를 갖다 놓으면 어떤 박스를 갖다 놓으면 아무 상관없죠. 개인적으로 박효 원장님 되게 관심 많아 하시는 펜트하우스예요. 관심 많아요. 예, 제가 가끔 하는데요. 매번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끔 하는데 이게 자칫 좀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늘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셔서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고요. 여기 거실만 한 40평 정도 돼요. 거실만 40평 정도가 되고 층고는 6.4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2.4m거든요. 맞죠. 그리고 옛날 아파트는 2m, 2.5, 25. 저희가 이제 미리 단위를 쓰다 보니까 제가 메타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다 보니까 사실상 빠듯하면 3층까지 나오는 게 한계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내부가 보이죠. 그럼 여기도 뭐 공간의 특장점은 뭐가 있냐? 없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오해들 하시는 게 이태리산 천연 대리석을 많이 썼다. 작가의 소파를 썼다. 당연히 그거는 원래 소장들 하고 계세요. 그게 주가 아니라 그 소장품이 부각이 되게끔. 지금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작품인데 소장하고 계신 걸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거기에 맞는 조명값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건축가가 그 작가의 품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높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소파나 이런 앵글이 이렇게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갤러리라고 하는 게 꼭 그림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어떤 가구가 됐던 집기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아침이랑 야경에 좀 초점을 둔 거고요. 키친 근데 잘 아실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키친 굉장히 작습니다. 안에 먹죠. 네. 그래서 리셉션 공간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자꾸 끓여 먹겠어요. 네. 그래서 오해들 하실 거예요. 펜트하우스인데 여기가 이제 전체 면적이 136평 정도 되는 키친이 요만해요. 안에 드셔요. 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펜션 계단처럼 못생긴 게 있어서 지금은 이 정도 기술 다 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철제 유리만 낀 게 조금 없어서 이거는 저하고 저희 시공팀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 좀 근사하게 만들어 드렸고 백화점 많이들 가시죠. 백화점에 들어가는 트리가 끼어집니다. 여기가 6m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디자인한 게 다가 아니라 얘가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야경에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간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뭔 주간에 신경을 쓰겠어요.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하고 커피 한 잔을 하던 술 한 잔을 하던 뭐 TV를 보시던 밖에 이런 풍경을 조금 즐기실 수 있게끔 살짝 튜닝 정도만 해서 저는 야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거고 해당 부지가 부지다 보니까 면 정리를 하다 보다가 이러한 석상들이 좀 나왔어요. 유물급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석상을 코디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땅 파다가 나온 거라서 깨끗이 씻어서 뒤에 대나무 코디하고 조명 연출하고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나 좋은 설계는 전 항상 미리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땅을 파다 보니 나와서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정원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좀 지금 시간이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이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거에서 왜 제가 늘 우리가 건축가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나한테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뇌과학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왜 너무나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요나스 솔크라고 해야 되나? 요나스 솔크.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솔크 우리 인류를 수아마비로부터 구해주신 그 일화가 있잖아요. 뭐냐면 그 수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는 뭐 이태리에 있는 성당으로 갔다가 굉장히 높은 층고에서 원숭이한테 수아마비를 배양해서
그 죽여서 하는 이른바 사백신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획하고 곧바로 다시 가방 메고 돌아와서 저기 뭐야 인류를 수아마비로부터 구했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정말 뭐 아까도 고르비제나 뭐 이런 여러 건축가들 인상적인 우리의 그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참 그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을 산 루이스 칸. 네. 그래서 루이스 칸한테 이제 솔크 연구소를 마치고 오더가 딱 하나 층고를 3m.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최대판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왜 그 펜트하우스 말씀하셨지만 펜트하우스 최근에 아까 그 말했던 그 네, 펜트하우스가 자꾸 이렇게 왜 우리 지금 여기 자연체방에 들어오고 아까 우리 네. 여러 작품에서 계속 바깥에 어떤 자연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작업 네.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 건축가나 뭐 인테리어 작가들이나 어쨌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그게 네.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네. 가볍게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전체적인 인터뷰는 좀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네. 그 부분 있으니까. 요 프로젝트도 요건 이제 그래픽으로만 보여드린 게 이것도 이제 펜트하우스 다른 펜트하우스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인공 조명 거의 없고 자연 채광이 많아요. 제가 조명을 좀 해요. 조명을 예쁘게 다룹니다. 근데 이걸 계속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 뭘 느끼냐면 아침 햇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 조명으로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이 요구를 하는 게 다 충족이 되면 다 지하실 팔고 살면 되죠. 그래. 지하실에다가 조명 멋지게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자연 채광을 넘지 않게끔 자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햇살 드리워지는 게 빗줄기가 쫙 떨어지죠. 빗줄기를 인공 조명으로 어떻게 설계해요? 아예 하려면 하는데 축구 경기장에 있는 서치라이트를 써야 되는데 다 죽어요. 정규요금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오겠죠. 말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채광이 주는 이거는 철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감성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 밸런스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떨어진 풍광 안에서의 햇빛을 막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사무 공간이라든가 키친이라든가 욕실에는 재주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채광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하지만 거실은 최근에 저는 거실 안에서 조명을 어떤 좀 드라마틱한 조명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촌스러워져요. 너무 예쁜 노을이 있고 아침에 예쁜 햇살이 있는데 그거를 테크니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안에는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 채광, 그다음에 석경이 훨씬 우수하니까. 근데 키친에서는 일하는 데잖아요. 일하는 데니까 밝아야 되니까 전체 면을 발광 조명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화가 됩니다. 이쪽도 사실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숲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유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 해우소 말하듯 근데 현대 건축에서도 그게 돼요. 사실 여기가 똥 싸는 뷰예요. 변기에다 카메라를 걸고 설정을 한 건데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밝고 어두운 거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조명만 떨겨 놓는 거고 나머지는 흐리면 흐린 대로 쨍하면 쨍한 대로 그 자연 채광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시겠지만 자연 채광의 소독률이 훨씬 높죠. 이 주방 공간이랑 욕실 공간 제발 좀 음습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병 걸려요. 네. 그게 아시다시피 어떤 세정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자연 채광 비타민 D 걔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남겨두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끌어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네. 빛을 끌어와야 돼요. 진짜 빛을 끌어와야 되고 아까 최대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화장실하고 부엌에다가 목숨 건다. 네. 나 이거 너무 감명적인 거죠. 진짜 뭐냐면은 역시 내과학에서 너무 뻔한 얘기 이른바 주부가 이렇게 벽을 보고 설거지를 네. 하는 그런 어떤 동선하고 그 어머니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 굉장히 비하한 단어가 부엌대기이고 되게 젠더 갈등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키친에서 자 그럼 여기가 누구의 공간일까 몰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노트북 있거든요. 부엌은 그냥 부엌인 거예요. 부엌이란 말도 참 잘못됐죠. 그래요. 그래서 주방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아빠가 커피 한 잔 끓이고 싶으면 아빠의 공간이 되는 거고 애가 여기서 음료수 한 잔 끓이고 싶으면 애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엄마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주방은 거기서 뭘 먹고 뭘 치우고 뭘 정리하는 공간이지 엄마의 공간도 아니고 가족의 공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꾸 여기다가 뭘 만드니까 부엌되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게 자꾸 설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과 거실 접견실이랑 부엌이랑 놓고 봤을 때는 부엌이 져야 돼요. 근데 전 무조건 이기게 디자인해야 돼요. 여기 공간이 훨씬 더 대단한 공간이니까. 여기에 속된 말로 모든 예산과 돈을 다 바르는 거예요. 네.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말초적인 본능이 형성되는 게 화장실인데 그걸 왜 자꾸 음습하게 만들고 그래. 작게 만들고 그래. 아니 내가 왜 똥을 싸는데 쪼그리고 싸야 돼요. 그래. 그거는 대장 공간에도 무척 안 좋을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기 공간도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공간은 화장실이랑 욕실을 무조건 아파트보다 한 뼘, 두 뼘 높게 만들어요. 자꾸 이게 눌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딱 드린 것처럼 화장실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집을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인 거고 방은 그냥 도배하시면 돼요. 도배하시면 되고 그냥 붙박이장 두시면 돼요. 정말 저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저기 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 최재현 선생님은 뭐 좀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의사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상수? 뭐 변수 이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는 생각을 이렇게 공유해보는 거는 아주 좋은 어떤 컬처 무브먼트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재환 대표가 이렇게 오늘 뭐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였지만 정말 무섭게 공부하는 작가 또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한 작가. 이런 친구랑 같이 시공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로 저기 녹화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모시고 조금 더 지금처럼 거칠게 하지 않고 무슨 뭐 하나를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본다든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뇌과학을 좀 더 제가 소위 뉴로 아키텍처라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조금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수고해 주신 스태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히어로스 화이팅! 네. 많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하여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웰링탑 의원 원장 박이욱, 어반베이스 최재환 디자이너, 제작의 송치우, 백동아, 나세창, 엄태인,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관계자분들, 협찬해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대유제약의 덱셀을 MD 수분크림, 한국 CNS 팜의 체중 감소 효과 좋은 포타네스정, 미라릴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된 로스터리 원두와 드립백 커피, 카페봄 내에서 제공한 커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유튜브 첫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